업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효규 의원님. 네, 박효규 의원입니다. 의원부 공통사항에 1-2에 보면은 전 이명희 의원이 질문을 하셨던 양성평등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이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로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직원이 더 들어오긴 하고요. 네. 전체적인 비율은 남성 공무원이 60% 정도, 여성 공무원이 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요. 네. 9급이 여성이 50.5%고요. 남성이 49.5%고요. 8급이 여성이 52%, 남성이 48%예요. 네. 그리고 7급에 가면은 갑자기 여성이 37%고 남성이 63%로 늘어나요. 네. 그리고 6급으로 가면 39%, 61%, 5급은 뭐 7%, 93% 이랬는데 뭐 우회상으로 이제 뭐 5급으로 올라갈수록은 전에는 뭐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8급, 9급은 뭐 비슷한데요. 7급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체적인 수가 비율적으로 상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것도 영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여성 공직자분들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공백기가 좀 많아서 남성 공무원보다는 승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차이가 났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육아휴직을 인사에 불이익을 주시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예를 들어 2년 정도 지나면 남성은 10년을 했지만 그분들은 12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간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전체적으로 7급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왜냐하면 9급에서 8급으로 할 땐 뭐 1.1년 반, 8급에서 7급으로 할 때 2년, 7급에서 6급은 2년, 이제 최소 기한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여성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는 많은 저는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7급 이하의 경우에는 네. 여성 그 승진 그 소요 연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 정도는 돼야지 승진이 되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근데 어쨌든 남성 공무원보다 여성 공무원이 승진이 더 늦다. 그거를 말씀드려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공무원이 들어온 그 숫자가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난 거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연수가 지나면 상대적으로 좀 남성 공무원보다 비율적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승진 소요 연수도 그렇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 상위직 공무원들이 남성이 많고 하위직에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고요. 연수가 지나면서 그 부분들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면은 남성, 여성 비율이 비슷해질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은 여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나갈 때는 비슷해집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조금 동의했고요. 그 제가 알기로 IMF 지나고 공무원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자원들이 2004년, 5년부터 들어왔어요. 그 직원들이 지금 막 이제 6급 승진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분들이 일부는 몇 명은 승진을 했고 이제 최근 몇 년 내에 계속 승진할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능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어쨌든 양성평등이나 우리가 성인지 교육이든지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때문에 근무 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여성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불평등한 구조이다. 지금 현 구조는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쨌든 뭐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승진도 있을 거고 하는데 어쨌든 요번에 한번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10년이 돼도 여성이 그 안에 2년 정도 휴직을 했으면 남성 공무원은 10년, 똑같은 10년이지만 공간적인 거는 12년까지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향후에 그런 부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승진을 할 때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육아휴직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의 어떤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요번에 어쨌든 여성 비율을 어느 정도로 승진해주고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다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대하신 의원이 안 계신 분은 의원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번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대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재청 의원님. 네, 연재청 의원입니다. 인간 자본 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보조금 내역을 보면은 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주민자치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다수 보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뭐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제가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예산 부족의 문제로 그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계속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핑계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판대자, 그다음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이런 나무 식재 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취지가 맞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이제 예산을 보니까 430만 원이더라고요. 이 430만 원을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선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거나 그런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줬던 게 아니고요.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몇 개 읍면동만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장점도 있었지만 소외된 또 읍면동에서는 자기들도 달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변형이 됐던 건데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해보고 좀 상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좀 보완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업비는 작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파일을 키우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조금 사업비 단위를 해서 일부씩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향후에 한번 개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방향으로 나가시더라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또 공모 사업을 해서 네. 그런 쪽에 어떤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네.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이런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사업이 이게 다 진행된 게 아니고 끝난 사업들도 많이 있죠.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네. 예,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부분은 네. 그
완료하신 부분은 이런 쪽에 반영을 정상 상자에서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자료 작성이 9월 말 현재로 작성에 대해서 진행 중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종료된 사업도 많고요. 예. 거의 종료 단계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정산도 하고 평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하는데 좀 참고를 좀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대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상구 의원님. 네, 송상국 의원입니다. 아니 그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2페이지 보면 보조금 단체 보조금 나간 그 단체들이 많은데 네. 2018년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 새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마을 네. 읍면동 협의회 사업 추진비와 새마을 읍면동 부녀의 사업 추진비 죄송한데 대충 이쪽 2페이지가 있어요. 2페이지 2-1 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17년도 18년도 같이 있는 예. 새마을 읍면동 네, 분야에서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네.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 사업 추진비, 네. 그다음에 새마을 읍면동 분야의 사업 추진비를 각각 3,2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네. 네. 읍면동의 동일한 금액을 재배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읍면동별로 동일한 네, 동일한 금액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금액 재배점하는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똑같은 금액은. 예. 읍면동으로 제대 정한 사업.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1년에 200만 원씩, 분기별로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긴 그렇지 않죠. 아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율방법대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 여기 보면 금융을 보고 제도장 된다고 하지만 200만 원 지원하는 자유방법입니다. 읍면동별로 동일하게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맞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읍면동에 3,200만 원 가지고 1년에 읍면동에 2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1년에. 14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새마을 지회랑 분량이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죠? 지도자, 네, 새마을 지도자하고 분영회. 네, 네. 그러니까 1년에 200만 원씩, 분기별로는 50만 원씩.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지원금 나가는 것도 지금 액수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담당자들도 지원금 나가는 액수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행정감사를 맡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1년에 새마을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50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5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비를 하겠어요? 분기별로. 50만 원 그 적은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50만 원씩 하는 거는 200만 원을 1회에서 20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1회 지원해서 읍면동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에 이제 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기별로 50만 원씩 주느니 1년에 20만 원 한꺼번에 줘서 그렇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네, 좋겠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새마을 지회하고 읍면동 의견을 조금 더 좀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훨씬 낫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좀 개선해보는 네.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좀 새마을 단체나 다른 단체와 협의를 해서 네. 좀 더 이제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면 좀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네. 또 좀 더 그 새마을에서도 발전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네. 제가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거나 또 식탁의 연동이면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공동분모적으로 그쪽이 더 많다고 하면 내가 개선에 좀 하는 쪽으로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자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자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 의원님. 10쪽에 보면은요, 중간 부분에 네. 그 자원봉사 센터 앞마당 바닥관리만 바닥관리하고 벌레도망 종료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으나 지금 바로 시청 앞이잖아요. 네. 가보면은 되게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계속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그 사연을 아는데요. 예전에 회계과 청소관리팀에서 그 리모델링 할 때 조금 저렴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업체 주지 않고 좀 직영을 직접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데크 공사라든가 그런 거를 좀 저렴하게 했는데 지금은 연수도 지나고 해서 저도 이제 김장학원한테 가보니까 바닥이 이제 그 담은 좀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네, 바닥 데크는 많이 손상이 가 있어서 좀 지나가는 분이 다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하거나 좀 보강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시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학생들도 많이 드나들고 예. 또 시청 바로 앞이라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또 바로 앞에 보면은 그 노점 포장마차도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본인들이 거기는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무허가인 그걸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저기 건설과 도로팀 쪽에 네.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포장이 누군가 아주 깔끔하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도로파트에서 하는데요.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 생기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단속업무라는 게 네. 아니요, 그러니까 없애기는 그분도 또 이제 경제활동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좀 옮기게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바로 센터 앞이고 우리 학생들도 많고 이러는데 있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보기 좋지는 않아서 제가 짐작컨대 우리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시니까 네. 거기 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저기 건설과하고 한번 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그 상단부 가운데요. 공모직 출장 및 미지의 부권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모직이라는 명칭이 지금 아직 상용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원래는 이제 무기계약직, 우리 규정상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 이외에 이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근데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런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 명칭을 노조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공모직이라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그 사기업에도 이제 무기계약직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좀 구별하는 개념으로 공모직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는데 요 내용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직이 궁금한 게 아니라요. 네. 출장비 미지급권이 궁금한 겁니다. 그거 말씀드린 건데. 출장비 미지급이요. 네.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론도 있었고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좀 되긴 했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 관련 공무 조례 예규상 출장이라는 거는 상사의 명예에 의해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채용 자체가 현장에 가서 근무하고 하는 분들은 그 현장이 정규 근무지이기 때문에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환경미화원, 수로원, 법치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분류가 이제 의료 상담이라든가 많이 좀 확대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분야 중에 정보 보조 사업을 받고 하는 분들이 또 일부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지침상 그런 여디로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록 출장을 걸고 여디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안 주신 거네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안 줬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정부 보조 사업 중에 그런 규정이 있고 한 데에 대해서는 그런 데 한해서는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 민원을 네. 사실은 8월에 받았거든요. 네. 네, 민원을 8월에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될 상황이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어떤 공무지 출장비 미지급권에서 이제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지자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급하기로 하셨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로기준법 전체적으로는 공무지원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는데요. 이분들의 자리가 정보 보조 사업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국도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업이라든가 그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부 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항상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그런 분들이 어떤 민원을 계속 제소하고 어쨌든 노조에서 계속 이거에 단협하고 할 때도 임단협하고 할 때도 계속 주장하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관철이 안 되다가 최근에 관철이 된 거잖아요. 네, 최근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관철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8월에 제가 민원 받았을 때도 그때는 안 돼서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고 했던 건데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합의를 하시고 할 때, 협의를 할 때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의 다양한 거를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로 하면은 지급을 해주고 그분들이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앞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는 못 해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고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데요. 그분들이 많은 걸 요구를 하세요.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관련된 부분들이 돈하고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딱 정해서 몇 프로 인상하면 그걸로 되는데 이분들은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내 돈이라면 그렇게 주는 건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항상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여기를 이제 이번에 이제 받게 되면 요 여파가 또 다른 분야로 또 확대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여파까지도 저희는 감안해서 최대한 조금 타이트하게 저희가 법률 적용을 했다는 좀 내로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또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아니 저희가 뭐 정규직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갖고 계시는 거고. 근데 저희는 타이트하게 정형화돼 있어서 그것만 딱 갖고 있죠.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형화되게끔 네. 요청을 해서 많이 따내신 거고요. 그분들이 힘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위험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어떤 기준을 꼭 적용하기보다는 포천시 특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하고요. 네. 저희는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재현 의원님. 네, 손재화 의원입니다. 네. 방금